네,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계 지원, 그 목적 제대로 달성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박인복 여주대 교수,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. 이야기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그동안에 사실 도대체 누가 받는 거야? 발표는 했는데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국 했어요. 어때요? 좀 충분한 정부가 고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? 뭐 고민한 거로 보입니다. 우리가 정부가 이게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해가지고 네네. 국민들이 혼선이 있었긴 했는데요. 아마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조금 고민한 흔적들도 있고 네. 어쩌면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긴 합니다만 네. 이번에 재난금에 워낙에 한 세 가지 원칙이 적용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예, 예. 신속하게 해서 네. 국민들 정말 필요할 때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편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. 네, 이런 것과 또 한편은 이제 형평성 문제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돼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뭐 이것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료보험으로 하면은 작년도 기준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네. 뭐 3월 기준으로 해서 맞추기도 했고 그렇죠. 또 그다음에 이제 직장 의료보험과 이제 지역 의료보험을 나눠서 이렇게 분석해서 맞춰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지급 대상자의 네,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주는 재난금과 중앙에서 주는 재난금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지자체별로도 차이도 있고 광역단체별 차이도 있고 기초단체별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 잘 조율해서 정부와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만 들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뭐 무난하게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, 어쨌든 재난 네.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좀 동의해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교수님, 저희가 사실 이게 월소득이 굉장히 좀 적어서 지급 대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뭐 10억대, 20억대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. 그런 네.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할까 저희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사실 그 기준은 결정을 못했어요. 결정 못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소득 없는 부자. 예. 그죠.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랜드 차량을 뭐 회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감춰질 것이고 예.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? 중고형 오피스텔을 제외한 이런 오피스텔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런 것에서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아마 이거 분석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예. 어쨌든 그런 소득 있는 부자들 이때 약간 좀 제외시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. 뭐 종부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. 종부세란 보고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과세기관을 피해 있는 사람들 이걸 네. 잘 구분해내서 뭐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. 그런 거는 고민은 조금 아직까지는 덜 성숙된 발표를 한 거 아닌가. 사실은 급하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5월 안으로 지급돼야 될 문제고 예, 그렇기 예.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그런데 변호사님, 오늘 발표된 기준으로 보면은 맞벌이 가정은 이 재난지원금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일까요? 아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가구 수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 지금 보시면은요, 건강보험료 보편부담금 기준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1인 가구, 2인 가구, 3인 가구 다 다른데 그렇죠. 아무래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네. 소득이 외벌이 부부보다는 2배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게다가 저게 지금 합산이잖아요. 근데 합산이니까. 예, 예. 그러니 아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확률적으로,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, 네, 네. 확률적으로 지원금을 받기는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, 예, 예. 앞서 우리가도 얘기를 나눠봤지만, 뭐 원칙은 뭐 제대로 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다만 오늘 발표문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. 향후 대책.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지급 계획과 방법을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뭐죠?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. 네네. 디테일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모든 경제 대책이라는 거는 그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득을 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이제 오늘 발표 원칙해 가지고서는 또 이제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볼멘 소리도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. 예, 예. 그러니 사실은 뭐 급한 건 맞지만 정부에서 이왕 TF를 만들었으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까지 다 만들어서 한 번에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왜? 준다. 한 번 발표하고요. 그 다음에 원칙 만들 때 한 번 발표하고요. 구체적인 이 디테일은 나중에 또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아예 구체적인 지급 계획과 지급 기준까지 전부 다 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발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아까 박인복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
이 애매한 기준에 딱 걸치는 가구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. 존재하죠. 그러면 이거를 받는 순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 이런 게 좀 허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. 선별적에서 주는 순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소득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수준 70%는 뭐 자산 이런 거 다 해서 어쨌든 모든 총소득의 70%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예. 그러면 69%하고 71%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면 69%인 사람이 71%인 사람보다 원래 소득은 많지만 71%인 사람이 이 돈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이 역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그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, 이 본인 부담 건강보험이 어떻게 확인하나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.